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4,065명 추가된 42만 5,796명, 사망자 수는 89명 추가된 14,348명, 회복자 수는 3,860명 추가된 35만 7,14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575루피아, 팔 때 14,6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4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는 닭고기, 계란, 방황메라, 마늘, 식용유, 설탕의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고 쌀, 소고기, 짜배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무라피 화산 경보 단계가 4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재난기술연구개발연구소는 무라피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져 용암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제 5일 경보 단계를 높였습니다. 당국은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거나 공중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며 그래도 2010년의 대분출과 같은 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관광도시 족자카르타에 있는 무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120여 개 활화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94년과 2006년에 폭발해 각각 60여 명과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규모 분출을 일으켜 350명 이상이 숨지고 약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무라피 화산 기슭 주민들은 용암이 흘렀던 피해 지역을 지프를 타고 돌아보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올해 들어 자주 분화해 대폭발 전조 증상일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재난당국도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에 분화가 있었고 6월 21일에 두 차례 분화해 화산재가 6km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족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서 30km 떨어져 있고 반경 10km 안에 2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무라피 화산 주변에 30여 개의 긴급 대피소를 마련하고 비상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인도네시아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3.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2.97%로 출발해 2분기 마이너스 5.32%에 이어 3분기까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건설, 무역 부분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꼽혔습니다. 올해 2분기 마이너스 5.32%의 성적은 1999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약 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아리안토 통계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후퇴했지만 분기 대 분기 기준으로 보면 5.05% 성장했다며 3분기 성적이 모든 부문에서 2분기 성적보다 호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내년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예산 집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라고 거듭해서 강요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유통협회의 소리인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은 최근 프랑스에서 공개된 무함마드 풍자 만화의 마크롱 대통령의 옹호 발언 등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물론 얼굴을 그리는 행위도 신성 모독으로 봅니다. 아프린도 소속 점포들이 프랑스산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회수하라는 항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프린도의 소리인 사무총장은 슈퍼 알파미디를 운영하는 미디 우타마 인도네시아에 이사를 맡고 있다. 알파미디 매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 정세를 감안하여 일단 관련 제품을 진열대에서 회수하도록 협회 회원사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프랑스 기업의 제품은 제외했다.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도 발생하며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압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점포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슬람 관련 발언에 대해 무슬림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도 주 인도네시아 프랑스 대사를 호출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양국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 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이며 수출은 총액 3천억 엔 규모로 약 3조 2,61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들로부터도 제안을 받았으며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는 것이 해양 진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는 중국 선박을 경계해 해군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내 섬유 제품 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산업부 화학, 의학, 섬유산업협회의 무함마드 카얌 국장은 섬유 로드맵 4.0을 도입했다라며 단기 3에서 5년, 중기 5에서 10년, 장기 10에서 15년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합성 섬유, 고품질의 원사, 특수 섬유, 산업용 섬유 개발에 주력합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여러 섬유를 이용한 산업 섬유 자재인 기술 섬유, 가죽 등의 고급 소재와 기능성 의류 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 등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제4차 산업혁명을 섬유 제품 산업에 도입합니다. 이 밖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문의 연동을 강화하고 국내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섬유 제품 산업이 2015에서 35년 장기 계획을 담은 정부의 산업 개발 마스터 플랜 중 하나이며 인더스트리 4.0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아마드 사무차관은 2019년 시점에서 섬유 제품 산업 수출액이 129억 달러에 달했으며 37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다. 섬유 산업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크고 강력한 구조를 가진 노동 집약형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